네, 멘탈 연구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내 몫을 먼저 좀 해야 된다라는 그 집에서 정체되어 있는 뭐 자녀의 입장의 얘기를 좀 많이 네.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약간 이어지는. 네, 근데 조금 내용이죠.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겁부터 나요. 진짜로 이렇게 부모를 협박하는 자녀라고요? 협박을 합니까? 요즘에? 이런 거죠. 부모한테 예. 이것만 해주면은 정신 차리겠다. 뭐 이런 거. 아, 이것만 해주면 정신 차린다. 뭐 돈, 뭘 해달라 그러나요? 뭐 돈이기도 하고, 뭐, 아, 돈을 좀 달라. 뭐 차 사달라는 걸 수도 있고. 아, 차를 사달라.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음, 가게 차려달라는 거인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거는 조금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부모 돈으로 차려달라는 거니까 문제가 있죠. 뭐 그래도 뭐 카페를 내달라든가 그런 거는 뭐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신 걸로 보면 뭐 내 아니, 몫을 근데 하기 위한 차려줘도 하지도 않죠. 또 이제 아, 그런가요? 본인이 잘 부모가 하게 되고 막 이러죠. 에? 열심히 안 해갖고. 아무튼 어. 뭐 안 해주면은 예. 자살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자살. 아. 실제로 또 자살을 하기도 해요 또. 네? 안 아니, 해준다고 자살을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오. 아니 뭐 자살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예. 순간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뭐 기존에 이미 자제력이 약하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정신이나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약해질 수 있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실제 그런 경우까지 이어지는 경우 많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많아요. 뭐 그래요? 청소년들 자살 많이 하잖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는. 뭐 네. 부모랑 다투고 뭐 바로 뭐 그날 자살하거나 그런 경우는 또 굉장히 많죠. 아니 일단은 좀 그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하더라도 네. 일단은 협박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무슨 뭐 협박을 한다는 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쨌든 먼저 뭘 좀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뭐 이제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는데 네. 인터넷 끊으려 그러면 또 자살한다 그러고. 예? 아 인터넷을 그렇죠. 집에 끊는다 그러면. 뭐 밤에 뭐 몇 시부터는 인터넷 끊겠다 이랬더니 또 뭐 난리치고. 어렵네요 부모 입장에서 진짜. 뭐 게임 중독이라거나 사춘기 예.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것도 있고.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군요. 그렇죠. 아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가 네. 이게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렇죠. 관계가 너무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좀 극단적인 경우들로 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진짜 뭐 저러다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어떡하나. 예. 또 이제 부모 중에 한쪽이 뭐 강하게 나가려고 해도 다른 쪽이 그냥 좀 해줘.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좀 해줘. 때 되면은 정신 차리겠지.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상담을 온다면.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이제 뭐라고 상담을 해주세요? 저는 네. 뭐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좀 아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주고 애가 무슨 옛날에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걸 알아주고 사과하고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아니 이제 우리 그렇게 소장님이? 아니 이제 그러실 분이 그렇게 아닌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쵸. 이제 예. 기존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뭐 특히 이제 언론이라든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할 때는 예. 얘가 무슨 상처가 있어서 예. 얘 마음 이해해주면은 되게 이제 마법처럼 얘가 달라지고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많이 봤어요. 예. 사실 TV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거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예. 반대로 생각을 예. 하니까. 근데 부모님한테도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냥 끊으라고. 뭘 끊으라고 하시죠? 뭐 지원 끊으라고. 그 협박에 굴하지 말란 얘기시네요.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내 몫을 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내 몫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기본 베이스가 없는 사람한테는 무슨 지원을 해주고 무슨 좋은 말을 해줘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갈 뿐이지 도움이 될 수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지원을 끊어버리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된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녀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가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많죠. 그럼 만약에 자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다시 물어보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그럼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뭐 별 수가 없다. 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 수가 없다. 그렇죠. 뭐 제가 뭐이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모 뭐, 입장에서는 최선의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상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 끊는 게 그나마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이제 이 자녀가 예. 철이 없고 미숙하고 이제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할 수는 있다. 그런 거는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죠. 예. 그거는 뭐 이제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문제니까. 예. 이를테면 이제 뭐 게임 중독인 경우 인터넷을 끊는다 손 치더라도 더 많은 관심으로 좀 지켜보거나 뭐 그래야겠네요. 부모니까 끊으면서. 뭐 관심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인터넷을 끊는다면 끊으라고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끊었을 때는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를? 뭐 24시간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본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고. 아니, 당연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뭐 미성년자면은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은 이게 비정상인 거기는 해요. 아니 뭐 그렇죠. 말을 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예, 왜냐하면은 부모가 얘를 먹여 살리고 예. 뭐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전부 부모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미성년자면 기본적으로 말을 들어 먹는 게 정상이긴 해요. 아이 뭐 아이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나요? 알면서도 또는 진짜 알려줘도 그걸 잘 모르죠. 미성년자의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말을 듣는 게 정상이라는 거를 네. 계속 알 수 있도록 네. 어릴 때부터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라든가 교육의 제공은 뭐 예. 부모의 의무기는 한데 예. 그 이상은 애가 자랄 때, 애가 자라고 있을 때 부모의 호의가 있을 때만 제공받는 게 정상이다. 이거를 계속 애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는 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관계 설정부터 처음부터 그렇죠. 계속. 예. 뭐 인터넷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거는 애가 자라고 있을 때만 부모가 원래 해줄 수 있는 거기는 해요. 애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는 아닌 거죠. 맞아요. 뭐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집 애들이 뭐 해외여행 갔다 온다고 해서 죄다 그렇죠. 갔다 올 필요는 없는 거고, 예, 뭐 해줄 수 있는 안에서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더 바라는 게 그래서 미성년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애가 무책임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부모에 대해서 순종도 안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존중도 안 하고 더 나아가선 지금 협박까지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서 제공되는 모든 감각적인 쾌락을 네. 끊는 게 답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됐건 맛있는 음식을 줄 필요는 없어요. 뭐 굶지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영양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예. 뭐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이런 거는 애한테 부모가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애가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부모 말 잘 듣고 이제 나중에 어른 돼서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면은
독립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몇 년 있으면 난 독립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능력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절박감을 가져야만 할 나이인데 절박감이 없으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게 되기는 하는 거죠. 근데 뭐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네, 이제 취준생 같은 경우 이미 뭐 대학 다 졸업했고 그렇죠. 취업만 안 된 20대 중후반의 뭐 그런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고요. 다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협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이제 네. 이런 사춘기 때 이런 부분이 안 잡히면은 예.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되는 걸로 가기가 쉬운 거죠. 물론이지만 네. 그러니까 참 뾰족한 답은 없기는 해요. 물론 이제 저는 쫓아내라. 예. 이제 끊어라. 아. 쫓아내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돈을 주지를 마세요. 음. 집에 인터넷도 끊으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은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그렇게 먹히지. 뭐 지금 이미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부모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사람은 절박감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절박감이 생겨야 변화를 할 수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의 은둔형 외톨이 수준으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어떤 30대 뭐 그런 사람들도 예. 부모가 갑자기 뭐 급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압류됐다. 그러면 나가서 뭐 일을 하긴 할 거예요. 그거야 뭐 충격요법.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부모가 예. 어떤 강한 마음으로 다 끊어버리면은 결국에는 뭐 변화의 동기부여가 되기는 하죠. 스스로에게 어떤 절박함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그게 네. 되게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녀들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를 뜻대로 계속 조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부모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너무 막 극심한 분노에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관계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뭐 사춘기 이전부터. 그럼요. 예. 근데 이미 성인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 관계를 뭐 어차피 지금 돌이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설정하고 그럴 수는 아니 뭐 없잖아요. 쫓아낼 수는 있기는 해요. 쫓아낸다. 이론상으로 예. 쫓아내고 쫓아내지는 않더라도 돈을 한 푼도 안 준다거나 예.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뭐 이 좋아하는 걸 끊는다거나. 근데 이제 그게 또 부모가 잘 못하는 거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만약에 양부모라거나 뭐 삼촌이라거나 고모라거나 그러면은 삼촌이나 고모가 키워줬는데 삼촌이나 고모한테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냥 나가겠죠, 빨리. 예. 그 부모니까 부모가 나를 이제 귀하게 여겨서 내가 이제 망가진다고 하면은 내 뜻대로 이제 굴복을 하겠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거는 이게 뭐 협상의 그 저기가 아니다. 예. 어쨌든 본인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절박감을 갖게 한다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 부모가 두 분이 이혼하고 어디로 도망치고 연락을 끊어갖고 자녀를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네. 너무 자녀한테 시달려서 막 도망을 가고. 예. 근데 이제 이 자녀가 저한테 무슨 환자분으로 왔는데 또 그런 경우도 봤어요. 도망을 간다. 그 심리도 이해가 되네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충격요법을 쓰신 거라고 볼 수는 있겠죠. 아이고. 오늘은 점점 깊어지네요. 깊어져요. 이 마음의 그 뭐랄까요? 참. 더 오늘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전에도 여러 번 했던 얘기긴 네.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하냐면은 이게 이제 뭐 언론 매체라든가 방송 뭐 이런 데서는
보통 부모가 자녀한테 상처 주고 뭐 이런 얘기만 주로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부모가 뭐 사과하고 뭐 어떻게 하면 자녀가 바뀐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실제로 제가 현실에서 보는 거는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는 자녀가 부모를 협박하고 자녀가 부모를 등골 파먹고 계속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환자로 오는 경우에 보기도 하고 그냥 주위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뉴스거리도 잘 안 돼요. 왜요? 네. 아니 뭐 부모가 이런 거 어디다가 뭐 얘기를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는 또 기본적으로 자녀를 아끼니까 이제 자녀의 이런 망신스러운 거를 또 잘 얘기를 안 하죠.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정리해도 네. 될까요? 알겠습니다.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힘이 되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